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교과서 3학년 1학기. 자, 벌써 1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입니다. 자, 우포늪, 거기엔 헤어날 수 없는 매력. 거긴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이 소리죠. 늪에 빠진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21쪽인데, 오늘도 한번 이 신바람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가문단 들어갑니다. 우포늪의 아침은 화암산에서 솟은 해가 수면의 물 한 개를 걷어내면서 시작한다. 초가 우포늪을 보라색으로 물들였던 가시연이 수명을 다해 가라앉은 수면은 아침 노을 받아 연분홍색으로 반짝인다. 자, 순백의 중대 백로는 연초로 개구리밥이 양탄자처럼 깔린 늪에서 자맥질을 하고 청둥오리는 황금빛으로 물든 목포를 유유히 헤엄친다.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포늪에 아침을 묘사했죠. 우포늪의 아침의 모습. 우포늪 아침 모습이죠. 우포늪의 아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고요하죠. 신비롭죠. 자, 가을이 나날이 깊어가는 우포늪의 속살이다. 물도 아니고 묻도 아닌 원시의 늪은 흐르는 강물과 달라 그 안에 많은 것을 품고 있다. 자, 보세요. 물도 아니고 묻도 아닌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뭡니까? 늪의 특성이에요. 늪의 특성. 늪은 물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어머니의 품 같다고나 할까? 가시연, 무록잠, 개구리밥 등 수생식물은 여름 내내 입고 있던 녹색 옷을 벗어버리고 누런 빛을 띠며 부스러지고 분해되어 벌써 날아들기 시작한 겨울 철새들에게 먹잇감이 될 준비를 한다. 지금 계절 변화잖아. 계절 변화가 지금 일어났죠? 어디서 어디? 가을에서 겨울의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 자, 보세요. 처음 보는 소주제 가을철 우포늪의 아침 풍경과 분위기를 묘사했다. 자, 여러가지 표현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묘사 이거 다 나와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우포늪의 속살이다. 직유법, 개구리밥이 양탄자처럼 깔린 늪이다. 직유법, 어머니의 품 같다. 직유법, 의인법, 여름 내내 입고 있던 녹색 옷을 벗어버리고 사람처럼 표현했죠? 묘사는 우포늪의 아침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요것이 바로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됩니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우포늪의 아침을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한 거죠. 자, 우포늪의 풍경과 분위기, 우포늪의 아름다운 풍경과 생물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자, 우포늪의 신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나무다음부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거대한 풍경화다. 자, 나무단, 소벌로도 불리는 우포는 뒤쪽에 위치한 우왕산의 생김새가 소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억 4천만 년 전에 형성된 우포늪은 127만 제곱미터의 우포와 53만 제곱미터의 목포, 36만 제곱미터의 사지포, 그리고 14만 제곱미터의 쪽지벌로 이루어진 늪이다. 엄청 크네요. 홍수 때 낙동강물이 역류하여 침전된 퇴적물이 토평천 하류에 쌓여 자연 제방을 형성함으로써 안쪽에 남은 물이 습지성 호소를 만들었다. 1998년에 람사르 협약에 등록될 때 세계적 희귀 습지로 인정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자, 보세요. 우포늪은 우포늪에 속한 늪이 몇 개 있어요? 4개. 우포. 그죠? 그 다음에 목포. 또 사지포. 선생님 잘못 밑줄 쳤네요, 지금. 우포, 목포, 사지포, 그리고 쪽지벌. 지금 우포늪에 속한 늪이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것들이 다 우포늪에
속한 늪들이다. 우포늪에 속한 늪. 자, 그럼 홍수 때 낙동강 물이 역류하여 침전된 퇴적물이 토평천 하류에 쌓여 자연 제방을 형성함으로써 안쪽에 남은 물이 습직성 호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바로 우포늪의 형성 과정이죠.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포늪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대한 풍경화다. 우포늪은 풍경화다. 은유법이죠? 우포와 목포가 인접한 목포 제방엔 새벽부터 사진작가들이 진을 친다. 왜? 우포늪의 아름다운 경관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서 그렇겠죠.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왕보들 군락이 연출하는 몽환적인 경치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다. 우포늪 북쪽의 소목마을 나루터는 이곳을 대표하는 풍경이다. 사진에서 봤던 연초로 개구리밥으로 뒤덮인 수면에 이마배로 불리는 나룻배 몇 척이 떠있는 곳이 여기다. 왕보들 군락이 장관인 목포는 단골 영화 촬영지다. 나룻배를 탄 연인이 수생식물로 뒤덮인 수면을 헤치고 왕보들 군락 사이를 미끄러져 가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낭만적이다. 무록잠과 키 큰 미루나무가 인상적인 사지포는 백로의 서식지이자 원앙의 둥지가 위치한 생명의 보고, 안타까운 건 왕보들 군락이 해마다 면적을 넓혀 습지가 점차 육지화된다에 사는 사실이, 알았죠? 문제점이 뭐다? 우포늪이 점점 육지화되어가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자, 자연의 콩팥으로 불리는 습지는, 자연의 콩팥으로 불리는 뭐가 습지가? 이것도 뭐죠? 은유법. 유기질과 무기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수질을 정화한다? 유기질과 무기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수질을 정화한다. 습지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죠. 습지가 자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번 이뿐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더 있다라는 소리죠. 더하기가 되겠죠. 이뿐 아니라 습지는 홍수를 막고 지역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영향, 긍정적 영향 몇 번? 2번. 또 습지는 대대로 우포늪 주민들이 농고등과 마름 등을 채취하거나 붕어 등을 잡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또 몇 번? 3번. 늪에서 가장 큰 수생식물은 지름 1, 2m인 가시연. 가시연은 세계적으로 한 종밖에 없는 희귀식물로 잎에는 온통 가시가 박혀있다. 보랏빛 꽃이 잎을 뚫고 피는 가시연꽃은 꽃잎이 살짝 벌어지는 정도가 만개한 상태다. 가시연꽃은 우포늪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자란다. 늪을 뛰어다녀도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 온통 가시연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 위를 뛰어다닐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 소리냐. 자, 소주제로 보실까요? 우포늪의 특징과 가치, 그리고 실태 등을 소개했고요. 우포늪의 특징은 1억 4천만 전에 형성되어 있고 규모는 4개의 늪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성 과정은 홍수 때 형성된 자연 제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흘러가다가 물이 넘치죠. 물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넘쳤다가 여기에 물이 고여있고 이 물은 빠지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늪이 된 거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포늪의 가치를 볼까요? 아름다운 풍경, 물안개와 왕보들, 군락, 무록잠, 키 큰 미루나무, 이마배 등이 있고, 습지의 긍정적인 기능은 수질 정화.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홍수를 막고 지하수의 양을 조절하고 삶의 터전이 되고 생명의 보고다. 백로와 원앙, 가시연 등이 서식하고, 우포늪의 실태는 습지가 점차
육지화되어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다. 이른 아침 늪을 찾으면 나룻배를 타고 긴 장대를 저어 수면을 미끄러지는 노인을 만난다. 그게 누구다? 우퍼늪을 소개하는 사진의 단골 모델인 환경지킴이 주영학 씨다. 우퍼늪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우퍼늪을 찾는, 밑줄 쳐볼까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우퍼늪을 찾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탐방객들의 안내역을 자임한다. 안내역. 자, 이거 뭡니까? 주영학 씨의 역할이지. 주영학 씨의 역할 1번. 새벽마다 늪을 찾는 사진작가들을 위해 장대 나룻배를 타고 스스로 풍경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2번. 요즘 주영학 씨 업무가 하나 더 늘었다. 1990년대 농가에서 버려진 뉴트리아가 나타나 가시연이나 수생식물의 잎이나 뿌리 등을 갉아먹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가 포획한 뉴트리아는 모두 180여 마리. 하지만 잡아도 끝이 없어 주영학 씨의 주름살은 깊어만 진다. 그러니까 주영학 씨 업무가 하나 더 늘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뉴트리아 포획하는 거예요. 철새의 보금자리인 우포늪에 새로운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로 시작되는 동요의 주인공. 따옥이가 우포늪에 새 둥지를 틀게 된 것이다. 이거는요, 따옥이는요, 멸종 위기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천연 기념물이기 때문에 반가운 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이징 올림픽 직후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한 덕분이다.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긴 따오기. 그러나 그만둔 따오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따오기 인공 번식에 성공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환경부는 우포늪 인근 둔토 마을에 따오기 증식 보건센터를 건립했다. 따오기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소리죠. 중국에서 이상 따오기 한 쌍이 이곳에서 야생 적응을 마치면 우포늪을 활활 날아다니는 따오기의 모습을 곧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간 2의 소주제는 우포늪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는데, 먼저 우포늪에서 주영학 씨의 역할 3가지. 탐방객들 안내, 사진작가, 풍경화의 주인공, 그리고 우포늪의 생태를 위협하는 뉴트리아를 뭐한다? 포획한다. 그리고 따오기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나왔다라는 거죠. 따오기 증식 및 복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입니다. 오랜 생태 역사를 간직한 우포늪. 하지만 물을 공급하는 토평천의 상당 부분은 왕버들 군락이 잠식해 관리가 절실하다. 지금 우포늪을 뭐 해야 된다? 관리해줘야 된다. 우포늪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 우포늪 관리의 필요성. 관리의 필요성. 람사르 총회가 전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우포늪. 다시 부르는 동요 따오기와 함께 우포늪은 인간에게 자연의 신비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의 신비와 인간에게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라는 말은 우포늪을 뭐예요? 우포늪의 가치예요. 이게 우포늪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우포늪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 글을 쓴 이유는 우포늪의 가치를 알고 이를 지켜나가기 노력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 우포늪의 가치는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음 쪽 압축파일 보시죠. 압축파일 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쪽입니다. 자, 먼저 이거의 특징, 이거 그래도 수필이라 그랬죠? 자,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은유법 사용했죠? 그렇죠? 직유법도 사용했죠? 의인법도 사용했죠? 다양한 표현법 사용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우포늪의 생태 환경 가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포늪의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구성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요. 우포늪에 대한 정보 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역사와 면적과 형성 과정, 낙동강 물이 역류해서 자연재방을 형성했다라는 거. 그래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될 때 세계적인
희귀습지로 인정받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우포늪의 가치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름다운 풍경, 긍정적인 기능으로 첫 번째는 유기질과 무기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수질을 뭐한다? 정화한다. 그리고 뭐를 막는다? 홍수를 막고 지하수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생태적 가치는 백로의 서식지이자 원앙의 둥지가 위치한 생명의 보고, 그리고 희귀식물이 가시원이 가득 뒤덮고 있다라는 것. 자, 우포늪의 위기와 우포늪을 위한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왕버드 군락 해마다 면적을 넓혀서 습지가 점점 육화되고 있다는 거. 노력은 뭡니까? 환경지킴이 주영학 씨가 뉴트리아를 포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그리고 따오기를 증식하고 번식시키려는 노력이 정부가 시작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우포늪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지켜나가게 노력해야 함을 알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자, 오늘 배웠던 부분 우포늪, 거기에는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인데 그 매력이 생태적 가치, 긍정적 기능,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겁니다. 바로 요 우포늪의 가치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해 두시고 기억해 두셔야지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